강소라가 많이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굉장히 노력파라고 들었거든요. 엄청난 노력파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K-액팅 스튜디오라고 해서 연기학원을 낸 게 지금 이제 2년째인데 이거를 개원할 때 이제 강소라가 이제 연기 지도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느끼는 문제는 뭐 발음이나 아니면 뭐 화술 이런 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가 기술이긴 하지만 그 기술이 이루어지는 베이스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기자들이 막 연기를 할 때 자꾸 이런저런 안 좋은 평가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연기를 표현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한 그런 갭, 이런 개념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서 자기는 뭔가 이제 자꾸 감정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여지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긴장이거든요. 진짜 감정이 아니라 가짜 감정 갖고 이제 놀고 있으니.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시청자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땐, 저 배우 왜 저렇게 오버해? 왜 저렇게 뭐 발음이 안 좋아? 아니면 왜 저렇게 소리를 까랑까랑하게 해? 근데 그 배우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그런 평가를 받지?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들, 근데 소라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은 되게 좋았어요. 이제 학원을 들어올 때도 전혀 남의 집에 오는 느낌 없이, 오, 여기 너무 좋다. 우와, 와, 대박.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래갖고 그 모습을 보고 남다르네. 뭐, 내가 여태까지 봤던 연예인들하고 완전 다른 느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철부지 같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 느낌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되게 조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소신도 뚜렷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뭐 어쨌든, 네가 연기를 할 때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자꾸 인상을 찡그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표현하려고 자꾸 띄운다든가, 아니면 자꾸 어미가 이렇게 떨어지죠. 뭐 하려고 어두에다가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호흡이 딸려갖고 어미가 떨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어쨌든 네가 가지고 있는 연기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연기 수업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했지만, 하루에 어떨 때는 한 2~3시간을 개념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얘기해주고 그런 적이 많아요. 뭐냐면 사실 이제 연기가 오직 감정 표현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든 되게 슬프든 그런 몸에 힘이 쫙 빠져요. 그래갖고 말 다 했냐? 이런 식이 되는데 정색을 한다고 하죠. 몸에 힘 쫙 빠진 상태. 근데 연기만 하면 너를 없애버릴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나는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화를 안 내려고 해야 되죠. 왜? 일상적으로 우리는 화를 안 내려고 해요. 안 울려고 해요. 아이적에는 화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죠. 그게 아이고, 자라면서는 그러지 말라는 훈련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2의 본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근데 연기를 할 때 자꾸 울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화를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얘기를 하죠. 일상에서도 화를 참으려고 하냐, 화를 내려고 하냐. 화를 참으려고요. 넌 지금 연기를 할 때 화를 내려고 하냐, 참으려고 하냐. 화를 내려고요. 그러면 연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일상을 닮아 있는 건데, 너는 지금 일상과 다른 걸 하고 있냐, 일상과 같은 걸 하고 있냐. 일상과 다른 거예요. 연기는 특별한 게 아니야. 일상의 그 원리가 그대로 연기로 전이가 돼야 되는 거야. 즉, 너는 화를 참으려고 해야 돼. 근데 진짜 화가 나야 돼. 이게 연기지. 이게 진짜 감정이지. 네가 지금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즉, 진짜 감정이 아닌데 그렇게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쥐어짜지. 그러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다 뜨는 거고, 절제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오류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죠.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소라가 대단한 건 남들 같으면 이렇게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수업을 왔는데 오늘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다. 왜? 막 연기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그게 왜? 아니,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가면 굉장히 많은 게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와, 좋아서 갔다가 밤에 딱 누우면
그래, 그거는 정리가 됐어. 근데 그럼 이거는? 저거는 뭐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낱말처럼 얽히는 거죠. 이제 뭔지 알아요. 나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소라야, 그걸 갖고 밤잠 설치지 말고 메모를 했다가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갖고 원래 이제 수업을 이제 2시간 하기로 했는데 뭐 한 3, 4시간을 간 적도 많고, 왜냐면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는 절실한 거예요. 정말로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막 해주면 그걸 이제 쏙쏙 빨아먹어간 제자.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면 그 티칭을 한 기간은 뭐 한 2달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뭐 자주 만나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해나가면서 거의 몸에 익혀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죠, 보람되고. 이 생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힘 뺀 연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관객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보게 되면 긴장하잖아요. 막 이렇게 실수할까봐 그러고. 근데 되게 편하게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기대치보다 훨씬 잘해서. 네. 그래서 제가 소라를 가르치었을 때가 못난이 주의보 촬영 들어가기 전. 그리고 이제 간만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기적인 문제를 어쨌든 좀 극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마도 제가 소라 한 10몇 회차 정도까지 대본 분량까지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촬영장에 가서 너무 긴장이 될 것 같다. 지금 선생님 앞에서는 이렇게 좀 그나마 힘 빼고 할 수 있는데 촬영장에서 그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되게 긴장이 될 거다. 뭐 선생님들 너도 뭐 연예인이긴 하지만 낯선 어르신들 모시고 하면 얼마나 긴장되겠냐. 근데 1:1 드라마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친숙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더 편해질 거다. 근데 뭐 실제로 그 매니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날 첫 촬영에서는 지금 많이 긴장했다고 이제 뗀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예상했던 거니까. 근데 그 뗀뗀했거나 긴장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말고 계속 그걸 가라. 이제 가다 보면 네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제 무조건 망하는 거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이들하고 이제 친숙하다 보면, 사실 1:1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밤잠도 못 자고 촬영장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으로 사는 시간보다 대본 나오면 대본 외우기도 하고 계속 거기서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역할로 사는 시간들이 훨씬 많죠. 그럼 이제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그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제 자신감만 붙으면, 연기에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쭉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닥터 이방인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이제 안정적이 됐구나. 자주는 못 보고 문득문득 보면. 그리고 미생 같은 경우도 거의 못 봤어요. 한 뭐 몇 회차나 봤을라나? 근데 사람들이 하도 강소라 해서 이제 봤더니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됐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강소라가 이제 맡은 역할들이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연기하는 분들이 정말 이게 내공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강소라 나이가 지금 25이 되나? 올해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기를 부딪히면 밀리지가 않잖아요. 예. 대등은 어떤. 근데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연기를 잘 보이려고 힘을 주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밀리죠. 근데 내공 있는 분들은 왜 내공 있는 거냐면 힘을 안 줘요, 연기에. 힘을 빼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자꾸 이제 힘으로 연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존재감에 그 힘을 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얇아 보이니까 이게 항상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소라가 앙상블을 잘 맞추는 거죠.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배우들하고 연기를 하더라도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데, 강소라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힘을 뺐기 때문에 저들의 연기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엔 저들의 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걸 설정해놓고 저 때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밀어붙였던 거고, 지금은 그 힘을 뺐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기가 보이겠죠. 말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거 오는 것만큼 내가 연기를, 그러니까 뭐 리액팅으로서 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시청자들 봤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는 연기들이 되겠죠. 예. 어느 정도 배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배우가 뭐 세계 최고의 배우, 한국 최고의 배우 이런 개념들을
어렸을 땐 생각했다가 자라면서 보니까 아 되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근데 어느 정도 배우 그냥 정말 좋은 연기자로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연기자. 왜냐면 이게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되게 털털해요. 아직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만난 지가 한 2년 됐으니까 아직 2년은 안 됐구나. 근데 왜 그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좀 변질되는 느낌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배우가 된다보다는 변질되지 말고, 그러니까 변화는 좋은데 왜 변질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음식이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 자리를 지금 올라가 있는 자리도 대단한 자리잖아요. 그거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배우.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아 정말 연기 잘한다. 전에 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사람이 연기를 저렇게 하면서 스타가 됐으면 그렇게 좀 허상의 명예욕 같은 거에 이렇게 물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꾸준하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의 배우 같은 느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타 말고 정말로 외국에는 그런 배우들이 많잖아요. 스타 말고 그냥 배우. 그런 느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